내공임의 백사 쪽에 지구과원 대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에 대한 이제 생각이 처음에는 우주론 발달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정적 우주론을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적 우주론은 뭐 팽창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주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결론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틀리고 허블의 법칙으로 우주 팽창이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이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우주론은 이거 틀린 건데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하고 우주 모든 것이 동등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아주 균일하다, 뭐 안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팽창하는 거는 이미 맞아요. 팽창하는 거는 이미 허블 법칙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우주 팽창으로 생겨난 빈 공간은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창조된다.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면 팽창은 하는데 질량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량과 크기는 증가합니다. 근데 부피가 커지는데 그만큼 물질들이 생기니까 밀도는 일정한 거죠. 밀도는 일정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채워지는데 그래서 질량과 크기는 증가하지만 밀도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폭발 우주론 이제 가모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제 설명하는데 대폭발 우주론이 빅뱅 이론이죠.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을 일으키며 팽창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대폭발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온도도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감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폭발 우주론에서 크기가 커지고 온도가 감소하면서 좀 더 안정한 물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에너지와 물질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안정하게 유지된다. 하여튼 일정하다라는 거죠.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다. 근데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밀도는 감소하죠. 밀도 감소하고 온도 감소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또 합니다. 일단 허블이 밝혀낸 우주 팽창, 과거의 우주는 크기가 작고 더 뜨거웠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폭발 우주론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근데 이게 허블의 우주 팽창은 대폭발 우주론의 근거나 아니면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지만 허블의 우주 팽창이 대폭발 우주론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우주론에서도 허블의 우주론의 바탕, 허블이 그 관측한 결과의 바탕으로 우주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탕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근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폭발 우주론의 근거. 일단은 이제 뭐 계산 막 해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수식이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상태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대폭발 이후 한 38만 년 정도 지나면 우주가 약 3000 켈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온도는 요 온도는 이제 가시광선에 해당해요. 그 어떤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흑체가 내뿜는 그 빛의 영역대가 있어요. 3000 켈빈 정도면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거는 원래 통합과학 할 때 다 하는 건데, 원래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달라붙으면서 하나의 원자가 됩니다. 원자가 될 때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빛의 경로를 막거든요. 빛의 경로를 차단하는데,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빛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자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경로가 자꾸 바뀌는데,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원자가 되면서 빛이 막 퍼져나가게 돼.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3000 켈빈이었는데, 가시광선 영역이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는 2.7 켈빈,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 거죠. 2.7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선이 관측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 켈빈은 이제 가시광선은 아니고 2.7 켈빈에 해당하는 이제 에너지를 갖는 빛은 이제 마이크로파 영역이에요. 마이크로파 영역은 이제 전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파 영역입니다. 현재는 마이크로파나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 키잖아. 그러면은 지식 하면서 이게 뭐 11번하고 9번 있으면 그 사이에 지지직 하면서 뭐 이렇게 까만색 점들 막 떠요. 그게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변에 깔려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한 7.3cm. 파장은 이게 길어진 겁니다. 이게 가시광선보다 마이크로파워 파장이 더 길어요. 그래서 온도도 낮아지지만 파장도 길어집니다. 이게 긴 거예요. 전파 영역에서는. 그런 전파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므로 예측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관측이 됐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자들이 2.7 켈빈의 복사선으로 관측될 거다라 얘기했는데 됐다고, 그게.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이게 관측됐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대폭발 이후 3분 동안에 대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중수소의 대부분이 헬륨 원자의 핵으로 합성되고 소량의 리튬도 생성이 되는데, 아무튼 이때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정도의 비율로 있어요. 근데 헬륨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지 헬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꺼줘, 얘한테. 그럼 양성자 12개 남죠? 양성자 12개는 수소의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요거는 헬륨의 원자 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질량이 하나, 둘, 셋, 넷이고 얘는 12이니까 12대 4니까 3대 1의 질량비로 존재한다라고 또 예측을 해. 3대 1의 질량비로 예측한다.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 비율이 14대 2랑 같죠? 그렇게 해서 따져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수소와 헬륨은 3대 1의 질량비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성물질 분석해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2개는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 이제 관측한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관측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 빅뱅 우주론을 처음에 주장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연구소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지지직하고. 근데 그게 무언가 근원을 찾아갔는데 아 그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 뭐 노벨상을 탑니다. 그 이후에 위성을 쏴요. 위성을 쏴서 우주 전체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균일한, 이게 완전히 균일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체로 균일한 관측되는데 미세하게 온도 편차가 관측된다. 이게 중요한데 미세하게 온도 편차가 있어야지, 이런 밀도 차이가 있어야지 은하나 별 이런 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은하와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 그래서 증거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거는 새로운 관측된 사실이 있고 요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인 건데 우주의 편평성 문제가 있다. 원래는 이렇게 둥그러야 되는데 그러면 관측을 하면 우주가 둥그렇게 관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벽할 정도로 평평한 우주를 가지고 있다. 평평한 우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이게 둥그런 우주에서 뭐 삼각형을 그리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을 이제 그리면은 180도 각도가 되잖아요. 60도 각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둥그런 우주가 되면 원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평평하냐라는 거예요. 평평하냐. 대폭발 우주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나 봐요. 예. 그렇게 왜 평평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우주선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다. 관측된 우주는 균일하다. 대체로 균일한 거죠. 예, 우주가 균일하다는 것은 우주의 지평선까지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과거에는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뭐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서로 이제 과거에는 서로 우주의 요 끝하고 요 끝이 비슷하니까 과거에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섞이거나 뭐 이런 상태였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을려면. 근데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과거에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더 적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주의 나이가 더 적다. 하여튼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정보 교환하는데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정보 교환을 하겠냐 이런 거예요. 팽창하는데 어떻게 얘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 자기 홀극의 문제. 원래 지금 그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 같은 경우에. 근데 자석은 N극, S극이 항상 붙어 있어요. N극, S극. 이거 자석을 쪼개도 N극, S극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N극 따로 S극 따로 있는 거를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발견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해결을 요거에 대한 해결을 급팽창 우주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고 급팽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폭발 이후에 우주에 급격한 팽창이 일어났다.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팽창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요때 급팽창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급팽창이 일어났고 팽창하는데 약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굴곡이, 그렇죠? 요거는 또 가속 팽창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하는데 급팽창은 초기에 팽창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가속 팽창은 요즘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주의 편평성 문제, 지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를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 추가가 되는 거죠. 급팽창 우주론이. 자, 그러니까 원래 대폭발 우주론은 이렇게 꾸준히 팽창했다는 거, 꾸준히 팽창했다. 근데 급팽창 우주론은 처음에 확 팽창했다는 거, 처음에 확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발 우주론은 꾸준히 팽창했다. 급팽창 우주론은 급팽창하는 구간이 있었다. 자, 팽창 속도가 광속이고 우주의 크기, 우주의 지평선과 같다. 급팽창 우주론은 팽창 속도가 처음에 광속보다 빨랐다. 처음에. 이게 근데 몇 초 사이냐면 요 사이. 근데 이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랑 같이 물리학자들, 뭐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초 사이냐면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이 급팽창하는 기간이 5초 사이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렇게 급팽창이 일어나면 편평성 문제는 우주가 너무 크니까 평평하게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왜 평평하냐? 왜 평평하냐? 우주가 너무 커서 급팽창이 일어나고 우주가 너무 커서 평평하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고, 우주 지평성 문제는 초기에는 서로 대체로 균일한 상태에서 확 팽창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 반대편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균이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가 확 터졌기 때문에 급팽창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처음에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대체로 균일하다. 자기 홀극 문제도 팽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발견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이탑에는 좀 자세하게 써있죠. 아무튼 급팽창 이론은 뭐 저런 제시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급팽창 이론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이론은 요즘에 이렇게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 팽창 속도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A0 초신성을 관측해 본 결과 그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원래 계산한 값에는 후퇴 속도로, 현재 이제 후퇴 속도로 예상한 등급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올라가는 건데, 등급이 올라가는 거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1등급보다 2등급이 더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어두워질 거라고 이제 보는데, 후퇴 속도에 따라서 거폭의 등급이. 근데 실제로 측정한 그 1A형 초신성들은 가속 팽창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어떻게 등급이 어떤 거죠? 등급이 높은 거죠. 응? 등급이 높습니다. 등급이 높다. 겉보기 등급이 높다. 근데 등급이 높은 거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어둡게 관측된다. 왜 어둡게 관측이 되냐?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초신성의 거리가 예상보다 더 멀리 있어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런 것들을 관측하고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물질은 이건 물질이에요.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이야. 보이지는 않아. 관측은 안 돼. 근데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뭐 하이탑에는 최근에는 이제 관측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질량이 있어서 중력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이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있고 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암흑 에너지는 질량이 있는 물질의 인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겁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달라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인 거고, 청력이 있으면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딨나? 밑에 있었구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속 팽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우주 모형은 빅뱅 우주론의 급팽창 우주론,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론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까지 다 포함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개념이 포함된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는데, 처음에는 급팽창했고, 그때 뭐 우주 배경 복사가 한 38만 년 있다 나왔고, 이건 별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별들이 생기고 은하도 생겼다. 근데 지금은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암흑 에너지의 청력 때문이다. 이게 표준 우주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측정한 값이나 아니면 그 계산한 값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보는 뭐 별이라던가 뭐 어떤 천체라던가 이런 물질들이 전체 질량의 4.9%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아는 물질들이 4.9%밖에 차지하지 않고 26.8% 정도는 암흑 물질이. 이것까지가 아무튼 이것까지는 인력입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에요. 청력을 발생하는 암흑 에너지가 68.3%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개념 짚어보게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풀어보고 이 답을 맞춰주시고요. 우주가 뜨거운 한 점에서 폭발로 시작됐다라는 이론은 이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써져 있고,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현재 증가하고 있다. 이건 가속 팽창 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처음에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급팽창 우주론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포함한 대폭발 우주론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개념을 포함한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한 거고,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질량 비율입니다. 이거 3대1. 그 다음에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가 2.7켈빈. 처음에 빠져나올 때는 3000켈빈이고요. 현재는 파장이 늘어나서 온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2.7켈빈의 전파 형태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 대폭발 우주론이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문제는 우주의 평평성 문제와 왜 평평하게 측정이 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평선 문제, 우주 반대편에 있는 애들도 왜 균일하게 측정이 되냐. 그 다음에 자기 홀금 문제, 왜 N극 따로 S극 따로 왜 없냐. 그리고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등급이 후퇴 속도로 예상한 것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건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퇴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뜻이고,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맞아요. 중력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적으면 가속 팽창된다. 아니죠. 얘가 중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느려지겠죠. 현재 우주 구성 요소 중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암흑 물질 아니고 암흑 에너지입니다. 내신 다지기 풀어보시고, 자, 처음에 정적 우주론, 이건 팽창하지 않는 거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거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대폭발 우주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가속 팽창 우주론 표준 우주 모형인데, 이 가속 팽창 우주론이 중간에 급팽창 우주론이 추가가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가나 다라 1번이네요. 1번이 가지고, 자, 그림으로 요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상 우주론을 설명합니다. 근데 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값은 크기랑 파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 길어집니다. 파장 짧은 게 에너지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서 파장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대폭발 우주론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우주 밀도는 감소한다. 나는 밀도가 일정합니다. 가와 나 모두 우주에 크게 커진다. 이건 맞아요. 둘 다 기억 찍으시고요. 자, 어떤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총 질량과 평균 밀도의 변화이다. 총 질량이 증가를 하네요. 밀도는 일정한데. 그럼 이건 정상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이고,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자들이 설명한 겁니다. 내세운 거고요. 우주 팽창에 따른 빈 공간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채운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죠. 기억 팁 3번.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인데 2.7 켈빈의 물체가, 그러니까 2.7 켈빈 정도 온도를 가지는 물체가 내보내는 복사선이 있어요. 그 복사선이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겁니다.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거는 맞고요. 주로 전파 영역, 이게 전파 영역입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결과 거의 일치한다 맞고,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될 당시 최초로 방출되었다 맞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게 아니라 파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5번이고,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건데, 처음에 이제 38만 년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온 빛이 3000 켈빈 정도의 파장 짧잖아. 이게 지금 이 파장 짧죠? 빛이 없습니다.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이 파장이 이게 길어진 거예요. 이게 길어진 거예요. 지금은 2.7 켈빈 정도고 파장은 전파 영역. 근데 3000 켈빈이면 가시광선이에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은, 그런 흑체가 이제 내보내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WNEP 위성이 관측한 건데요. 대폭발 우주론 지지하는 증거가 되고, 생성 당시 전파 형태로 빠져나간 전자기파이다. 생성 당시에는 전파가 아니라 가시광선이고 지금은 전파다.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완전하게 균일하다 아니에요. 대체로 균일하다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이제 수식어가 다른데 대체로 균일하다라고 해요. 1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7번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빅뱅 시기 시작할 때 생성되었다. 애매하네요. 초기긴 한데 시작할 때는 아니고, 일단 틀렸다고 할게. 처음 생성 당시에는 가시광선이었다. 이거 맞아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파장이 길어졌다. 맞습니다. 나는 4번 같고요. 4번이 맞네요. 예, 이거는 이제 초기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4번 고르는 게 맞고.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로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우주가 형성된 거다. 이거에 대한 증거,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정적 우주론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청력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물질들이 있으면 원래는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중력 때문에. 근데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 원래 크기가 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맞는 이론이긴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다. 이거 증거입니다. 기억 지급. 그래서 가가 초기에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고, 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 급팽창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급팽창 우주론이에요. 가와 낮은 급팽창 우주론을 비교하는 것, 그거는 나죠 라고요. 대폭발이 시작될 때 가와 나의 우주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시작할 때는 우주의 크기는 급팽창 우주론이 작네요. 그쵸? 가가 더 크다. 3번 고르면 됩니다. 급팽창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 시기의 우주의 밀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거고 밀도는 감소하는 게 맞고요. 급팽창 이후 우주의 공률은 거의 평탄해졌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한다.
일단 급팽창 이전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지평선 문제죠. 아 미안해, 이게 지평선 문제다. 이게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왜 평평하게 편평성 문제라고 했군요. 편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무튼 다 맞네요. 이거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1번. 크기는 커지고 등속 팽창하는 우주, 나처럼 커지는 거고요. 가속 팽창은 점점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다 순으로 고르면 되겠고요. 근데 그건 이제 관측한 결과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가속 팽창이 되려면 청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청력을 발생하는 물질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암흑 에너지가 청력을 일으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을 내보내진 않지만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암흑 물질이고, 요건 이제 보통 물질이죠. 뭐 태양이라던가 이런 거. 자, 그래서 A가 암흑 에너지네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4번. 그 다음에 13번에 A가 뭐죠? 암흑 에너지네요. 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팽창시키는 거 맞고, 가와 A와 B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게 뭐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제 증거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하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은하의 모양들을 보시면 은하 모양이 되게 빨리 회전해요. 그러니까 이 나선파를 보면은 되게 여기 꺾이는 각도가 이렇게 되게 큰 거는 은하가 이 등치에 비해서 되게 빨리 회전한다는 거, 빨리. 근데 보통 물질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빠를 수가 없는데, 암흑 물질이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력을 가진 물질이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되지 않는다, 이건 맞고. C는 별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거 맞네요. 보통 물질이니까. 답은 5번. 14번에 이거는 이제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우주를 팽창시키는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잖아요. 정적 우주론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우주 상수라고 하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우주 상수라고 하는 항을 추가해서 청력이 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정적 우주론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론 자체는 틀린 거죠. 이 이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주를 팽창시키는 청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상수가 여기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주 상수를 다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적 우주론 요 자체로는 틀렸지만 정적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한 우주 상수는 다시 쓰여요. 가속 팽창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대단하죠. 요거 하나 딱 틀렸어요. 딴 거 거의 다 맞았고, 정적 우주론만 틀렸고, 근데 거기에 쓰인 우주 상수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기억은 정상 우주론에 기반이 되었다. 정상 우주론이랑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정상 우주론은 어찌됐건 팽창하는 우주고, 팽창하는 우주이고요.
정적 우주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주 상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 현재 우주에서 니은은 중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어요. 답은 2번이고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설명. 암흑 물질은 관측할 수 없지만 존재를 추정할 수 있어요. 사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책에는 있던데,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 아니지 않나?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 아, 그러면 다른 애가 암흑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질량이 전체적인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답은 이렇게 써있네. 근데 왜 이렇게 써있냐면 우주 공간이 커지면서 우주 구성 요소 중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러려면은 이제 전체적인 질량은 그러니까 어떤 보통 물질이라던가 암흑 물질이라던가 이런 거 질량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주가 커지면서 그 공간이 커지면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다 맞네요. 이렇게 알아둬야죠. 이거는 이런 연구 결과는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책에 써져 있는 건 이런 거니까. 자, 3단계 등급 올리기. W맵 위성이랑 플랑크 위성은 둘 다 우주 배경 복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찍힌 거예요. 좀 나중에 플랑크 위성의 이제 해상도가 더 높은 거죠. 초기의 우주에서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초기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초기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의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팍 팽창한 거예요. 초기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될 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관측되는 것이다. 맞아요. 처음에는 3000켈빈이었고 지금은 2.7켈빈에 해당하는 전파 영역인데 파장은 길어진 겁니다. W맵 위성이 플랑크 위성보다 더 세밀하게 우주 배경 모습을 관측하였다. 아니에요. 플랑크 위성을 더 나중에 쏘은 거고 플랑크 위성이 더 세밀하게 관측된 겁니다. 자, 1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이량이 거리 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깝다. 이건 아니죠. 현재 우주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맞습니다. 초신성은 등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예상한 것보다 밝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둡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구성 비율이다. 팽창 속도. 처음에 팽창 속도 빨랐다가 좀 느려졌다가 더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걸로 보면은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가 많아져야지 팽창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 많아진다. 이거는 맞는 설명 같아요. 우주는 감속 팽창하다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팽창한 게 맞고요. 속도가 좀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A에 속한다. 나가 뭔가요? 지금 현재잖아 이거는. 아니네요. 암흑 물질이 많네. 암흑 물질이 많네. 잘 봐야 되네. 암흑 물질이 많을 때는 A에 해당하죠. A에. 왜냐면 암흑 물질은 물질이거든요. 암흑 물질은 어찌됐건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암흑 물질이 더 많다라는 거는 감속 팽창하는 게 맞아요.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비율이 높죠. 그래서 가속 팽창하고 있고. 서술형 문제. 가와 나시기의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온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나가 지금 파장 짧은 거고요. 나부터 할게요. 나는 우주의 나이가 적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온도가 높다. 온도는 높다. 가는 우주의 나이가 많고 온도는 낮다. 이거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측한 등급이 더 높다. 그게 이제 어둡다라는 거고 더 멀리 있다라는 거고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이제 내공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풀어본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